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7번째. 거멀접기와 금속 자재의 가성비 분석. 금속 외장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금속은 무엇일까요? 시장에서 흔히 리얼징크로 불리는 칼라 강판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자재일까요? 그런데 사실 동판, 징크, 알루미늄, 칼라 강판 중 칼라 강판이 가성비가 가장 나쁜 금속입니다. 반면 징크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금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성비란 가격이 싼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도 함께 따져보는 것이죠. 금속 외장에서 성능 또는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능성, 미약성, 내구성입니다. 기능성은 비가 새지 않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면서 건물의 지붕이나 외벽에서 외피의 역할에 충실한 정도입니다. 미약성은 완성된 건축물에서 금속 패널 부분의 디자인이 멋있고 다른 건축 부분과 조화가 되면서 마감 품질이 깔끔한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구성은 말 그대로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능성은 동판과 징크가 가공성이 좋아서 마감을 보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칼라 강판보다는 좋고, 알루미늄은 그 중간 정도입니다. 미약성은 개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만 아무래도 징크와 동판은 자연 소재 마감인 반면 칼라 강판과 알루미늄은 인공적인 페인트 마감이기 때문에 징크와 동판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재의 내구성은 가성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건축 외장재의 가성비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으로 생애주기 비용,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줄여서 LC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애주기 비용은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를 합하여 건물의 생애 전 기간 동안 필요한 총 비용을 제곱미터당 1년 동안의 소요 비용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자재를 선택하여 건물을 짓고 관리했을 때 1년 동안 제곱미터당 결국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가에 대한 계량적 수치입니다. 동판, 징크, 알루미늄, 칼라 강판을 60년 생애주기 비용으로 분석하면 제곱미터당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은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징크가 가장 비용이 작게 들고 칼라 강판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초기 건축비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칼라 강판은 처음에는 건축비가 작게 들지만 수명이 짧아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0년 생애주기 비용으로 계산하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금속입니다. 반면 징크와 동판은 초기 건축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내구성이 좋아서 유지관리비가 작게 들기 때문에 60년 생애주기 비용으로 계산하면 가장 비용이 작게 드는 금속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판, 징크, 알루미늄, 칼라 강판을 거멀접기 방식으로 시공했을 때 징크가 가성비가 가장 좋고 칼라 강판이 가성비가 가장 나쁜 금속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분석한 생애주기 비용과 그에 따른 금속의 가성비는 건물을 자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잘해서 수명이 다한 금속만을 적기에 교체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만약 점검과 유지관리가 부실하였을 때에는 금속만 아니라 합판과 각 파이프 등도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비용의 차이가 더욱 벌어져서 징크가 가성비가 더욱 좋고 칼라 강판은 가성비가 더욱 나빠집니다. 생애주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60년 이상의 기간으로 분석합니다. 건물의 수명이 대개 60년은 이상이고 관리를 잘하면 100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물의 수명을 20-30년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60, 80년대 건물을 부실하게 짓거나 또는 땅값이 많이 올라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크게 짓는 것이 더 이익이 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건축 자재와 건축 기술이 발달하여 제대로만 짓는다면 콘크리트 구조이건 목조 구조이건 60년 이상 100년 정도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심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는 지가의 상승은 정체되고 있고 자재비와 노무비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환경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건축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동시에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튼튼하고 관리가 잘 된 건물의 가치는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래된 주택이 신축 주택보다 더 비싼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수명을 60년 이상으로 잡고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면서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징크와 동판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칼라 강판이 가성비가 좋다는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칼라 강판은 초기 건축비가 저렴하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며 건물 전체의 수명을 따져볼 때 오히려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말 접기 금속 중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나쁩니다. 사실 문제는 건축 예산일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건축자재도 건축주의 예산을 과도하게 오버한다면 바람직한 선택은 아닙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면 건물을 조금 작게 짓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굳이 초기 값은 싸지만 내구성이 나빠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칼라 강판으로 징크와 동판을 흉내내고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칼라 강판은 공장에서 성형된 루프 타일이나 지붕 패널과 같은 더 경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고 예산에 들어오는 자재가 좋은 자재입니다.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7번째였습니다.